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하고 있는 전문가님은 예병군 대표님 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이라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도희님 사연 볼까요? DGP라는 종목이에요. 매수가 6,400원에 20% 비중이에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봐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서 DGP 들고 있는 도희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것 같습니까? 힘내십시오. 근데 이건 힘을 내자. 뭐 네. 저도 들고 있어요. 저도 들고 있는데 네네. 나는 이게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에 네. 비중을 20% 이상 실는 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무리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인데 이걸 비중을 높여버리면 내 계좌가 계속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크게 늘리지는 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 DGP에 대해서 비중을 좀 20%나 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이 회사가 안 좋은 이유는 발표가 나와야 될 것들이 제 시기에 나오지 않으니 시장의 의심은 더더욱 커졌고 그 의심에 의해서 조금씩 손절 물량이 나오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매수세라도 확 붙어주면 어찌됐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인데 지금 매수세가 없는 데다가 시장까지 좋지 않으니 작은 물량, 즉 거래량도 없이 툭툭툭툭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 모멘텀이 뭐냐를 살펴보고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손절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모멘텀은 이미 이 회사의 기사나 이런 여러 가지들로 다 나와 있어요. SK하고 협력해서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흘러내린 건데,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제가 주변에 지금 가장 많이 없어지는, 이제 업황 중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유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유소들이 지금 카페로 변하기도 하고요. 가보세요, 진짜. 주변에 돌아다니시 보면 굉장히 큰 주유소들이 막 카페로 변하기도 합니다. 주차장과 카페로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유소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SK 주유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죠. 이 주유소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SK 입장에서도 어떡하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이걸 이제 활용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실 주유소 있었던 땅에 뭔가 다른 걸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여기에 활용 방안을 찾다 보니 뭐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 DGP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뭔가 여기에 대용량 저장 장치, 전력 저장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전력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DGP하고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흘러내린 건데 여기서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자,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한번 기다려 보겠다는 기다려 볼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왜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면 이건 한꺼번에 모소 대나무처럼 훅 올라올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이니 추가 매수를 안 할 뿐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미리 안다면 사실 시장이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그 위에서 다 차익했지. 그 위에서 손절이라도 했지. 왜 안 했겠어요? 그걸 미리 뭐하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시장 빠질 줄 알면. 안 들어가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러한 모멘텀이 있으니 들어가긴 했는데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 관점에서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20%는 앞으로 어떤
개별 종목 들어갈 때 이런 실적이 지금 전혀 받쳐주지 않는 종목에 20% 이상 비중 실는 거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토피아는 실적이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중을 조금 많이 실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종목에 비중을 많이 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재미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비중 실는 건 이런 종목에는 좀 많은 비중을 실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 부분 항상 염두에 주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 사연도 볼게요. 주님의 휴마시스입니다. 3,220원의 비중 40% 잘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지금은 2,000원대로 종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식폭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전문가님 보셨을 때 이것도 좀 비중이 많나요? 휴마시스 비중 40%. 사실 뭐 휴마시스의 실적을 본다면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비중 뭐 그렇다고 이런 건 비중 좀 많이 늘려도 되기는 하는 종목은 이건 맞아요. 좀 괜찮아요. 네,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회사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 성장성이 전혀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지금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이쪽으로 매수세가 안 와요, 잘. 진단키트 쪽 매수세가 거의 안 와요. 그쵸.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 그러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하나 잡으셔야 될 건 뭐냐면, 주식시장은 늘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지나간 걸 재탕, 삼탕하는 걸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막상 진단키트 주들이 힘을 못 피고 살짝 떴다가 우왕우왕우왕 하고 무너지죠. 이유는 뭐냐면 재탕, 삼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은 뭐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쵸. 새로운 거, 이걸 좋아하는. 그 새로운 것만 좋아해요. 나쁜 놈이지.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그죠, 주식은.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자, 휴마시스가 그럼 그게 없느냐?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신용을 너무 많이 산 거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신용 비율이 7%나 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기가 버겁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쵸. 모래주머니 달고 무빙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하늘에 막 애가 날아가죠. 공중에 하늘로 안 뜨기 위해서 네. 그 모래주머니 달고 배에 막 복대 패딩, 차고 패딩 뭐 입고. 패딩 입고 막 그 네. 가방 무거운 거 메고 그러죠. 맞아요. 얘 지금 그 상황이에요. 뭐 공중에 못 뜨도록 지금 모래주머니 막 잡고 달고 있는 있고 거예요. 신용을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네. 저는 저 원래 공중에 뜰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배를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 뜨기 위해서. 너무 많이 뜨면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 그렇죠. 겸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넘겨주시네. 자, 휴마시스에 대해서 참 비유 찰떡으로 해주셨어요. 올라가고 싶은데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점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고민 또 많으신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혹은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에 힌트 여러분들 맞춰주세요. 제가 선물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의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 어떤 종목들이 또 수익률 잘 내고 있는지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